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올해는 조례안 한 건과 의견 청취 한 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들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선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경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해야 하는 노외 주차장의 규모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 사업 등의 범위에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주차장법이며 개정 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첨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심사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과 근거 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6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용주차장 요금 면제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주관 행사 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 사업 등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포함시키고 그 밖에 인용 법령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개최 시 일시적인 주차 수요 충족을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요금 면제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절차 이행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 시 항만물류 수송을 위한 노외 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주차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주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물류 수송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앞으로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교역량 증가로 인한 물류 수송량 및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적정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화물차 주차 공간의 원활한 확보에 기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1년 최초로 시행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인용 법령 정비와 법령 체계에 맞도록 문장 표현 정비 등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실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질의 토론은 순서 없이 또 질의하실 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공용주차 시나 구에서 했던 공용주차장을 국가 행사나 그다음에 시 행사는 이걸 지금 무료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선 절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한편은 보면은 이 부분이 또 시민들 간에 문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것도 참 우려될 사항이 있거든요, 실제. 국장님, 국장님. 네네. 위원장님,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내빈을 초청하고 또 이제 주차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이 이제 지금은 이제 가가지고 뭐 우리 이야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 그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만 배후 단지 조성 사업 시 항만 물류 수송을 위한 노외 주차장 설치 부분이 있는데 이 노외 주차장을 하려면은 결국 우리 도로에 있는 도로를 일부 이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노외 주차장은 외부, 말 그대로 노외입니다. 예, 노상 주차장. 도로에 있는 노상이 아니고 노외 주차장. 단지 내에 일정 주차장 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이제 주차장법에 이제 요 항만 배후 단지 개발 사업도 이번에 이제 포함이 돼서 저희들 조례에도 이걸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참고로 0.6%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조항입니다. 예. 이거 의무 규제로 이거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0.6%를 의무적으로 노외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예, 0.6% 이상이 되겠습니다. 0.6% 물론 이상. 이제 저희들도 교평을 하면서 예. 일정 부분은 좀 올라가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교평을 하면 한 1% 정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지금 항만 배후 조성 단지 사업 시인데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된 건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예. 이제 이 법은 예. 지금부터 계획하는 사업에만 앞으로, 해당이 됩니다. 예. 앞으로 계획하는 그 항만 조성 사업 시에만 해당이 예. 되고 지금 현재 지금 항만 조성이 된 데는 예. 있습니까? 그래 제가 묻는 지금 거예요. 저희들 그 배후단지 항만 배후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이 법에는 없었지만은 네. 교통영향 평가나 이런 제도를 가지고 네. 그 안에 노외 주차장을 확보하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예, 김성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해 부서 교축위에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번호 제64호 택시 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정치의견을 상기합니다. 박순철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택시요금 조정안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업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권 버스택시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위문리 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은 유류비 등 운송 원가가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택시 운임 요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택시요금 산정 검토 용역 결과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금 조정 주요 요인으로 저번 요금 인상 기준 검토 연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21.6%, 연료비 29.1%, 물가지수 11.03%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 요금 조정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용역 결과 기본거리 2km 기준 현행 3,300원에서 13.69% 인상된 4,074원으로 산정되었으나 12.38% 인상률을 적용한 기본요금 4,000원으로 조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심야 할증률과 시계외 할증률은 현행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심야 시간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할증 시간대를 현행 24시에서 22시로 2시간 확대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18일 학계, 전문가,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위원들로 구성된 대중교통 개선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최종 심의 결과 기본요금은 4,000원, 심야 할증은 2시간 확대하는 안으로 만장일치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심의 중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열악한 업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우선 반영하겠다는 택시업계와 택시노조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신고 수리하고자 합니다. 요금 조정의 근거법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등입니다. 용역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택시요금 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과 2페이지의 근거 덕규는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택시요금 운임 요율 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요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상정 전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임금 인상률 21.6%, 유가 인상률 29.1%, 국내 소비자 물가 인상률 11.03% 상승하였고 2022년 택시요금 운임 요율 조정 산정 용역 결과 경영수지는 13.69%가 감소되어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고 심야 할증 시간을 00시부터 04시에서 22시부터 04시로 2시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울산시 택시요금은 2019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조정된 이후 4년이 경과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해 택시 운송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 상승 등 택시 운송 원가 영향 요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운전 경력과 양수 교육만으로 개인 택시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 택시 영업을 위한 법인 택시 경력 이점이 사라졌으며 수익 감소로 인하여 다수의 법인 택시 종사자들이 배달 앱, 택배 등 유사업종으로 이직하는 등 택시 운수 종사자 감소로 택시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및 유가 상승,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운수 종사자의 처우 향상을 위하여 택시요금 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 택시 운송 종사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심야 시간대 운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심야 시간 기준이 공공시로 통일되어 있어 심야 할전 시간 확대에 대한 반발은 예상이 됩니다. 또한 택시 요금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며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느끼는 운행 서비스 개선이 미흡할 경우의 반발도 예상되므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개선 소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택시 요금 인상으로 발생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운수 종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기사 세후 개선에 대한 감독도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철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그 조례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와 같은 안을 가지고도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서울시 기준에 준해서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변경시켜 달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기자회견을 했던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택시 업계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택시 업계가 많이 힘들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재반 사정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또 요금을 또 대폭 지금 상향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할 때 뭐 충분히 서로 공감을 했고 사실 좀 눌려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2년마다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19년도에 못했던 부분.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22년도에까지 왔는데 또 우리 이게 상대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저기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이고 해서 이게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게 또 인상이 돼야 되고 또 그 무엇보다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무슨 어떤 그냥 4,000원, 4,500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그 대중교통인 버스하고 달리 택시는 실제로 그 평균 거리 1회 평균 운행 거리가 지금 4.9, 5km 나오는데 5km를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저희들이 원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원가를 정확하게 보상하는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임의로 뭐 4,800원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정 금액으로 인상을 했다. 예,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한 근거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산정을 했다. 이렇게 네. 봐지고 네. 이제 거리 이 125m당 100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거리가 네.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 이게 거리가 이렇게 125m당 100원 이렇게 하는 어떤 산정 기준이
네. 뭐 그때 교통 환경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요거는 예.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거리를 125m, 그다음에 시간 30초, 요건 똑같은데 이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을 좀 달리 하는데 지자체마다 예, 다르게. 그게 이제 어느 기준이 그 지역의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거에 볼 때 유리하냐.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그 어깨에다가 시계외 할증, 예를 들어 옛날에 저기 언양 쪽 가다 보면 무슨 다리 유니스트 지나서 무슨 다리 지나면 할증을 했습니다. 그걸 다 없앴거든요. 그 없애고 KTX역을 아예 우리 내로 이제 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조금 보상 차원에서 이제 이 거리나 시간 그 비율을 좀 정하는데 거기에 조금 지금은 다른 시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때는 조금 호의적으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과정의 산물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통 흐름 이런 것들을 반영한 산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나오고 105m당 100원 이렇게 해서 산정하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네. 있는데 네. 이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 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 나온 어떤 그런 네. 기사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러면 거리 내용 이거를 거리 산정을 서울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100원이 했는지 우리는 왜 125m당 네. 요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동일하게 말씀이지만 1회 운행 거리가 5km라고 보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뭐 기사 분이 가져갈 거 정비료 그다음에 또 우리 자본 투자한 법인 같은 경우에 정상 이윤을 보상해 줘야 되고 모든 비용을 보니까 너희들은 6,000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 6,000원을 맞춰주는 방법이 기본 요금을 5,000원으로 놓고 거리나 시간을 좀 이렇게 불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또 그 거리나 시간 병산제를 굉장히 시민들한테 유리하게 놓고 예를 들어 지금 125m인데 130m로 늘려버리고 대신에 이제 기본 요금을 낮춰가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요 방식으로 실제로 택시를 운행했을 때 정확하게 6,000원이 나오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알겠고요. 네. 자, 제가 이제 국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 조정안을 가지고 택시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소통하여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팅이나 이런 것을 좀 잡아서 설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고 이 사람들하고의 맞닥뜨리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피곤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전담 조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심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요금 인상건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네. 국장님께서 많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까지 이 인상안을 조정하면서 뒤에 벼서가신 분들이 굉장히 저는 수고를 했다고 이제 판단되는데 그 1년 정도의 소요되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인상안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업무에 경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이 잘 헤아리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런 업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요금 인상률을 안을 만들어 내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튼
그 용역 결과가 이제 그 상한선이 4,074원이기 때문에 또 4,100원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정안을 4,000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용역할 때 부산이나 뭐 다른 지역에는 2년 주기로 이제 그 인상을 시키는 곳이 많죠, 그죠? 맞습니까? 부산이 2년 만에 그 인상이 됐다가 또 2년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그런데 2년 되면 또 올릴 거죠, 그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연말에 아주 그 이례적으로 단시간에 인상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다 용역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에 이 법인 택시들이 자료들이 다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성격도 급감해서. 그래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우리처럼 다들 미뤘던 때는 전부 다 4년 만에 이번에 다시 용역을 완료를 해서 내년에 조정하는 계획으로 다 있습니다. 예. 택시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하소연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이제 인상이 됐고 또 요번에 오르면 또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다. 이래서 이제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울산 택시 업계에서는 희생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2년간의 늦어진 만큼 보상 차원 또 용역 그 내용에 좀 포함이 됐는지 그게 좀 여쭙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때까지 어려웠으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의원님 저도 봐도 지금 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2년마다 빠르게 검토해서 현실화해 가면서 같이 상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랬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같이 2년 만에 인상을 시켜줘야 그분들도 인정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진 수고 많습니다. 김정은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택시요금 조정 관련해가지고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사장님이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아마 오늘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좀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됐는데 그때 보고 봤을 땐 다르게 사실 이제 요금 조정 요인이 사실 임금 인상이나 유가,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사실 반영을 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별로 다 기본 요금도 다르고 인상률도 다 다르단 말이죠. 거기에 그런 거에 따라서는 지역적 요인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일반 택시 기사들이나 시민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사실 심야 할증 시간대 변경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대로 서울이나 다른 데 따라가는 데서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택시를 일찌감치 잡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울산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시민들이 조금 아직은 몰라서 그런데 체감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반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이 왜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그 기본 요금 두 가지로 이제 기본 요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원가 조사를 하면 4.9km 영업 거리가 나왔으면은 이걸 조합을 합니다. 기본 요금과 병산 요금을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000원 나온다 하면은 기본 요금을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그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그 뒤에 병산 요금을 조정해서 다음에 인상률에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행태는 일어나고 있는 행태는 전국적으로 기본 요금은 별도로 두되 뒤쪽에 있는 병산 요금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 쪽으로 담당자들이 이제 맞춰서 가는 용역 결과를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의 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심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그 시도마다 전부 다 요금 조정하는 게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원가 요인에 부응한다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뭐 그동안 택시 산업 관련 법률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액 관리제도라는 게 있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심야 시간에 택시가 감소한 요인이 뭐냐 하면은 법인 택시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 택시 가동률이 32%입니다. 그러니까 8,000대의 택시가 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거죠. 그럼 우리 울산은 또 다르냐? 우리 울산도 법인 택시 휴업률이 25%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조정하지 않으면은 심야 시간대에 시민들의 불편, 곱하기 2를 주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데 택시가 없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 택시 당국에서는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할증을 줌으로써 놀고 있는 택시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금 시행하고자 있고, 국토부에서는 지금 어떤 극약 처방까지 하고 있느냐면은 이것 때문에 서울시역에 의무적으로 부재까지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부재 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간의 이권이 굉장히 상치되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극약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희들이 4년 동안 적절하게 요금 조정을 못했지만은 그나마 내년 1일부터 가장 발빠르게 우리 시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의 두 가지, 하나는 원가 대응, 하나는 심야 시간 공급 확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사실 뭐 요금의 통일화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들은 논의된 적은 사실은 없습니까? 각 지역에 여기 법률에 보면은 적정한 원가를 해야 되고 원가 플러스 이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상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동네마다 수입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동네에서 거래되는 개인 택시의 거래 가액이 그 동네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이제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시가 중간 정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개인이든 뭐 법인이든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이 울산은 어느 정도 되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전용 택시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거의 7~80%. 예, 그렇습니다.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요금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플랫폼의 수수료, 그 회사의 매출이 사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플랫폼이 보통 이제 매출액의 한 7% 정도를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요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플랫폼 업체의 매출 또 그 수익 구조를 높여지는 사실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땐 이제는 기존의 공공 호출 택시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도 사실은 관심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요금을 확대하고, 사실 최근에 카카오 서비스가 서버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의 어떤 기능을 못했을 때 공공의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물론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좀 지금은 그 예전에는 기술들이 조금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뭐 울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지능화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 갖춰졌다고 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그 요금 그 수수료를 인하하면 사실 요금 인상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행정에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좀 논의가 될 필요도 있겠다. 올리면 올릴수록 사실 그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면밀히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김성현. 예, 김성현입니다. 예, 택시 요금 조정안도 의원 청취를 받고 있는데 앞서 동료 의원들도 좀 많은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재 4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택시 업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가중되고 있는 거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보여지는데 물론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지만은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2년마다 그 요금 인상이 할 수 있죠. 2년마다. 2년마다 검토를 해서 수지가 나쁘면 인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은 택시 업계에 대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와 더불어서 또 각계각층에 서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지고 조금의 불만도 없도록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또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들이 다 걱정스러워 우려하는 사항들이고 특히도 우리 교통국의 특히 버스 택시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직원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의식불명도 있고 버스하고 택시 민원이 울산의 90%라고 보면 되죠. 민원이 대중이 직원들도 모자리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의원들이 다 요구를 하고 심의를 하지만은 한계가 있고 항상 민원에 대한 상반이 있기 때문에 이 요금 역시 마찬가지 2년 만에 하지만은 정치인들의 선거 관련해가 수당이 승낙 못 올리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그건 다 의원들이 알고 계시고 2년 만에 정상적으로 왔으면 이런 문제 없고 그렇다고 해서 4년 만에 또 대폭 올리면은 시민들이 용납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나 국에서 정말 고생 많은데 이 실제 울산의 교통 그 수단은 버스하고 대중교통과 택시뿐입니다. 타 시도하고 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광역시하고는 지하철하고 트램이 있는 데하고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하고 그리고 서울의 교통도 내년에 2023년도에 이제 인상 계획을 하는 거 인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2년 후에 또 올라간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고 하여튼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광역연 없이 부재 지금 현재 법인 택시가 있고 개인 택시는 부재 있고 전제 주고 있는데 전기차는 부재 없는 365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전체 부재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할 수 없는지 그건 답변 좀 해주시오. 예,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률이 워낙 높아서 심야 시간에 성찬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지금 훈련 개정 작업 중에 의견을 시도에 듣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성찬환이 심한 경우에는 부재를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성찬환이 심하다는 그 판단의 여지가 과연
그 특정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휴업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택시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재 관련해서 종사자들하고 업체들과 한번 간담을 해서 그 부분도 울산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는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정지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게 없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장을 정리하고 부속에 처리하여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의 지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투자의 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에 앞서 안종화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는 총 한 건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울산벤처빌딩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 사항은 울산벤처빌딩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울산경제진흥원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는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사무는 울산벤처빌딩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계약 추진을 위해 그간 중소벤처기업가에서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향후 시 홈페이지에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울산벤처빌딩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경제진흥원과 재계약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연속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보면 이제 민관 위탁 관련해서 뭐 많이들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는데 그냥 조금 사실은 이게 다 수의 계약 형태로 평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게 조금 매번 할 때마다 이게 기간이 좀 다 달라서 기간을 좀 통일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빌딩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중소벤처 기업가에서 관리하는 빌딩들이 있을 텐데 위탁 기간의 어떤 종료 시점을 좀 동일하게 해서 좀 통일화하면 한꺼번에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효율이 있지 않을까. 매번 기간이 좀 다르니까 예. 건물마다 계속적으로 다른 시기점에서 와서 또 이렇게 사실 이게 심사가 딱히 저희들이 봤을 땐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할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좀 약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관의 어떤 관련된 이런 부분 관리 운영하는 것들은 조금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다 재위탁할 때 그때 계약을 좀 하는 걸로 하면 서로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제 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홍의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 시설 울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뭐 시설이나 뭐 빌딩 이런 부분들을 관리 운영 주체를 이제 민간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울산 벤처 빌딩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 위탁 성과 평가가 이제 우수로 상당히 잘 나와가 있는데 예. 일부 이제 시설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조금 이제 시설 관리 문제라든지 또 조금 이제 운영하는데 사용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소관하고 있는 시설 외의 건은 제가 진행 사항을 잘 소상히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저희들 이제 벤처 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이번에 재계약에 앞서서 부서에서 이제 실무 평가를 거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86점 정도를 받아서 저희들 이제 성과 관리가 뭐 나름대로 양호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벤처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경제진흥원에 이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이제 여기서 뭐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인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각종 수익으로 이제 자체 충당을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또 이제 그것보다도 더 좀 큰 의미로는 단순한 이제 하드웨어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들 각종 하고 있는 중소벤처 시책 사업을 갖다가 또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의 유기적 연계라든지 또 입주 기업들이 뭐 단순하게 건물 입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창업 벤처 기업들이 여기 벤처 빌딩 입주함으로써 적절한 인큐베이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을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제진흥원과의 재계약을 통한 연속성을 기하는 부분이 현재 시점으로서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꼭 이 건은 아니지만 예. 다른 건들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노출이 좀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타산지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잘 예.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여튼 뭐 잘 좀 운영을 해주시고 또 투명하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에 말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고문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